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독감 접종까지도 좀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월요 인터뷰 오늘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 병상 부족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자,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식재료와 식생활에 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주의 이야기를 끝내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특히 차, 커피 이렇게 마실 것들이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진짜 많고 예. 이게 일상생활에서 늘 저희가 접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더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프터눈 티까지 네. 저희가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렇죠. 하이티, 로우티 얘기를 했었고 예. 이제 사실 이런 방식이나 이름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네.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오후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죠. 식후에 커피 한 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후에 약간 뭔가 간식 같은 거랑 네. 곁들여서 차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애프터눈 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이름만 되고. 안 붙였을 뿐이지. 그럼요. 네. 12시 넘어서 마시는 차는 다 애프터눈 티 아니겠습니까? 늘 마시고 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 제일 피곤해요. 그렇죠. 아이들 간식 챙겨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식 애프터눈 타임이기도 티 하고. 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격식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늘 저희가 접하고 있는 음식류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그렇죠.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애프터눈 티에 보면은 드시러 가보면 네. 접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일도 단으로도 나오고, 돼 있고. 네. 달짝지근한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닌 것도 있고. 네. 이게 사실은 형식이 있어요. 원래 애프터눈 티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빵하고 버터라든지 그 당시에 되게 귀했던 잼 같은 거를 곁들이는 게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시작은 그렇게 됐던 그것밖에 거군요. 없었죠. 이제 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애프터눈 티가 이제 남자들이 나가고 여자들이 약간 맞아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재력을 과시하는 어떠한 형식같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장식 그리고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릇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된 그래서 건데. 그게 화려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빵 쪼가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빵 배가 종류. 고플 시간이긴 해요. 그 그렇죠. 시간이. 빵 종류였다가 나중에 이제 설탕이 조금 보급화되기 시작하죠.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비쌌잖아요. 사탕수수 농사가 힘드니까. 근데 그게 보급화되면서 쿠키라든지 스콘 그리고 좀 딱딱해지네요. 그렇죠. 점점. 그리고 클로티드 크림도 있지만 이제 버터를 여러 가지 플레이버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플레이버드 버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고 예. 이런 게 있어요. 1단의 샌드위치. 2단의 스콘, 3단의 초콜릿이랑 과자, 쿠키류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티랑 같이 먹는 음식이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집에서 꼭 쿠키랑 빵을 꼭 먹을 건 없잖아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배가 좀 고프지 않나요? 그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티푸드는 김밥이거든요. 김밥. 네. 홍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녹차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홍차야 발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외국 음식처럼 들어온 거지만 우리나라는 녹차를 되게 다양하게 마셨는데 이 녹차에 김밥을 곁들여 먹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고 그런가요? 네, 녹차를 아주 따끈하게 하신 다음에 네. 그리고 김치나 깍두기 적당히 익은 거 딱 한 접시 놓고 그렇게 하고 김밥 먹고 김치 먹고 녹차 마시고 요 삼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갑자기 애프터눈 티에서 지금 미무수아님께서 프랑스 성주님처럼 헤어스타일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군요. 클래식 요리 방송 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네, 오늘. 거기에 김밥과 김치와 지금 녹차를 지금 얘기. 네, 오늘 바하 머리 스타일로 오늘 좀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답답해서 어떡하나. 네. 네, 홍신의 여왕이십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밥, 김치, 녹차. 네, 네, 또 다른 세 조합도 좀. 네, 네, 좀 이게 너무 네. 좀 클래식하다. 김치 때문에 약간 걱정돼요. 클래식하다. 이제 네. 애프터눈티 간식 쪽이랑 좀 거리가 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요즘에 군고구마나 군밤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또 은행도 볶아서 드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게 너무 이런 많이 것들도 최고의 티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티푸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설탕이랑 밀가루가 들어간 것들. 네. 뭐 마들렌, 네, 초콜릿칩 쿠키, 네. 오트밀 레이즌 쿠키, 네. 뭐 스콘, 뭐 케이크 종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정말 아주 좋은 티푸드라고 한다면은 예. 제철에 나오는 이런 뭐 군고구마, 군밤, 진짜 네, 딱 좋네요. 은행볶음 너무 좋죠. 네. 여기에다가 더 좋은 뭘 거. 마실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크림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림티? 밀크티. 밀크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우유에다가 이제 홍차를 우려서 마시는 건데 뭐 로얄 밀크티라고 하면 여기에 뭐 꿀을 넣고 우유에다가 직접 우리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우유에다가 홍차 티백을 넣어서 전자레인지 그냥 1분 딱 돌리시면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되고요. 네. 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집에서 밀크티 만들면은 왜 맛이 약간 없나? 심심하냐. 심심하냐. 네. 이럴 때는요. 티백을 3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전혀. 제가 스리랑카의 홍차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근데 거기 스리랑카 사람들이 마시는 티백들이 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마시는 게. 근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는 방법을 봤더니 티백을 5개를 넣어요. 한 잔에. 네. 그냥 약간 그 세기를 조금 달리하고 우유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센 홍차들도 그쵸. 다 부드럽게 견뎌지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고. 맛을 진하게.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나는 좀 단맛이 좋다 하면은 꿀이나 올리고당 같은 거를 설탕 대신에 그걸 넣으시면 설탕이 들어갔을 때랑 조금 다른 풍미가 생겨요. 그렇죠. 향이 있죠. 꿀 자체에도. 그쵸. 예. 이게 로얄 밀크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히 드시고. 방법은 어쨌든 차를 좀 여러 개 넣는다. 여러 개, 네. 티백을 진하게. 여러 개 넣는다. 네. 우유를 사용했을 경우, 두유를 사용했을 경우 다 똑같이 좀 진하게 차를 우리시면은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맛이 좋아집니다. 그 밀크티에다가 아까 말씀해주신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고구마, 그렇죠. 예, 뭐 밤 네. 해서 군밤, 군고구마 네. 이런 것들 곁들여 드시는 것도 네, 좋겠다. 너무 그것 굉장히 좋죠. 좋네요. 예, 지금 녹차 얘기 앞서 네. 잠깐 해주셔서 김밥, 김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오차즈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 밥을 밥에다가 말아드시는. 녹차랑 이렇게 막 해갖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오차즈케라서 오차가 이제 그 녹차고 네. 집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같이 뭘 넣어서 먹는 밥 요리인 건데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술을 마시고 나서 약간 해장 음식 같이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숭늉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보리차에도 밥을 말아 먹고 그쵸. 차에다 밥을 말아 먹는 건 되게 그러네요. 보리차에다 밥 말아 그렇죠. 먹었네. 쌀이 주식인 나라권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 차에다 밥을 말아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차즈케 같은 경우에 녹차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조금 더 뭔가 우리가 흔히 이게 익숙한 게 보리굴비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조금 상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운하죠. 뒷맛이. 그쵸? 보리굴비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녹차를 같이 먹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상업화된 가게에서 시작하고 나서 유행처럼 번진 건데 숭늉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보리차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지만 거기에다가 생선 한 점을 탁 얹었을 때 그 느낌이 약간 좀 뭔가 푸릇푸릇한 그 밥 플러스 그렇죠. 단맛 플러스 생선의 맛? 그 고소한 맛이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차즈케도 뭐 김이라든지 연어, 문어 위에다 얹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를 다 얹어서 그냥 먹는 일종의 일본식 밥 요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면 뭐 보리차에다가 혹은 숭늉에다가 그런 굴비라든지 아니면 고등어 구이 저 맛있겠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젓갈 그것도 은근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죠. 이 녹차나 뭐 보리차에다가 오징어 젓갈 얹어서 먹을 경우에는요. 오징어 젓갈에다가 참기름 한 숟가락 씩 두르세요. 너무 맛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네. 우리 둘이 지금 너무 맛있어서 맛있는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헨젤과 그레테님. 로얄 밀크티 만드는 홍차 아무거나 상관없냐? 아이고, 네. 얼그레이 홍차.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향을 가양을 한 홍차들이 있고 또 자연으로 그냥 다 자연산 맞아요. 맛을 가지고 있는 홍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로얄 밀크티 만들 때 그 어떤 홍차도 상관이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선호하던 홍차들이 있지만 저희는 뭐 한국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거라든지 뭐 그냥 구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꿀 넣고. 네. 자, 홍차, 녹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요리에 향을 더해주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잖아요. 네. 잡내를 없애는데도 보니 고기 중에 보면 특히 그렇죠. 돼지고기 뭐 삼겹살을 맞아요. 녹차 삼겹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네, 본 것 그 같고. 녹차가 유명한 산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보성, 그렇죠. 하동, 뭐 여러 남쪽이죠. 구례 이런 쪽이 네. 있잖아요. 차들이 잘 자라는 지역. 특히 근데 보성이 또 돼지고기도 유명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 브랜드도 하나 있어요. 보성 녹땡 이렇게.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네. 아예 사료에 녹차 찌꺼기를 그러니까 덮고 나서 남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고 해요. 되게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게 고기를 마리네이드를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성이 지방질 성분이 약간 다르긴 해요. 그게 그렇군요. 차를 마셔서 중국 사람들이 뭐 살이 많이 안 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 기름기 거랑 있는 거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쵸? 약간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실제로 차에 있는 성분들이 그런 걸 씻어내려준다. 그러니까 씻어내려준다는 사실 약간 잘못된 표현이지만 지방 흡수율을 약간 줄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하고 그리고 기름기가 있는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브랜드의 그런 나왔죠. 식의 사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너무 획기적인데 굉장히 맛있고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이 아주 중요하죠. 지방질이 탄탄하고. 그런데 뭐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 이렇게 뭐 누린내를 제거하고 싶다. 특히 생선 비린내 때문에 우리가 뭐 보리굴비에도 녹차 쓰듯이 녹차 우린 물로 뭔가 이렇게 씻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특히 녹차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집에 아무런 남은 게 찬물, 너무 많잖아요. 남은 찬물, 뭐 숭늉, 누룽지, 쌀뜨물 다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비린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생선을 씻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맹물보다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찬물을 사용하시면 훨씬 좋겠죠. 아, 잡내를 없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찌꺼기들로 고기에다가 이렇게 묻어놔요. 그렇게 하면 또 차의 향이 스며들면서 고기 냄새도 좀 완화가 되니까 이런 그렇죠. 것도 되게 좋고요. 야, 여러 가지로 알뜰하게 활용이 다 가능하죠. 쓰실 수가 네. 있겠네요. 예. 지금 자, 또 시간이 얼마 없죠.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실 녹차나 홍차 문화보다는 곡차 문화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리차라든지 뭐 옥수수차, 결명자차 이런 거 다 드시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 곡차를 집에서 요즘에 다시 좀 찾으시는 게 최고의 전해질 용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해질 용액. 전해질 용액. 스포츠 음료라고도 하지만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영양 성분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일반적인 물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용액인 거죠. 근데 물이랑은 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만큼 또 물도 마셔줘야 되는 게 또 약간 원칙이긴 해요. 제가 그리고 요즘에 꼭 드셨으면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 중에 하나가 홍삼 라떼. 홍삼 라떼. 네. 만드는 법까지. 네. 집에 보시면은 홍삼으로 된 그런 뭐 파우치라든지 뭐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선물을 받는데 잘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꼭 있죠. 네. 이거를 그냥 우유 한 그릇에다가 그거를 한 그릇을 다 털어넣고 그렇게 하고 꿀을 한 숟가락을 넣어서 저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딱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향긋하고 맛있는 홍삼 라떼가 홍삼 돼요. 라떼. 네. 이게 홍삼 가루라든지 뭐 그냥 파우더 같은 거 그쵸. 차용으로 나오는 거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홍삼 라떼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진원님께서 이 코너